자, 시장의 이슈, 전문가의 시각으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송치호 연구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최근에 연구원님 일본을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떤 계기로 다녀오셨어요? 요즘에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경제도 굉장히 불황이고 저성장으로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되게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 투자업계에 일하시는 분들도요, 비슷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근데 사실 가면 갈수록 이제 투자 테마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경제도 굉장히 천천히 성장하는 모드로 넘어가고 있고, 산업들도 안 좋은 소식도 많이 들리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긴 그림에서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메가 트렌드를 찾으려는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면 갈수록 찾기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저희들의 고민을 더 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 이제 보이는 점이 뭐냐면 일본화 된다는 컨셉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나 경제 성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의 미래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부분들이 이제 투자자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저희가 하나의 테마로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화 관련된 컨셉의 내수 종목들이 주가가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고요. 네. 다만 이제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보면 저 같은 경우도 올해 상반기에도 저희 토마토 TV에서 일본 이야기라는 자료를 가지고 사실 설명을 좀 드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 종목들을 좀 소개시키고 그랬는데요. 지금 투자 환경이 사실 그 사이에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제 미국발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투자 환경 지난 몇 년 동안 이어온 이제 소비나 투자 환경들, 금리나 거시 경제 환경이 변화하는 시점에 이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보면 이제 주가도 사실은 코스피가 정체하고 있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급락을 하고 또 제가 추천드렸던 일본화 관련된 컨셉 종목들도 같이 또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이런 옥석 가리기 컨셉에서 실제로 일본에서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우리나라에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될 건지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에게 좀 더 깊이 있는 아이디어를 드리고자 해서 다녀왔습니다. 네, 그걸 바탕으로 이제 정말 일본화가 되는가라는 또 제목으로 리포트를 또 작성하시기도 했습니다. 일본화 된다라는 말씀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보면은 그 인구 변화라는 게 특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점이 또 일본과 많이 닮아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또 앞으로 어떤 섹터에 대한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겠지만 뭐 부동산이라든지 관련한 쪽도 일본하고 또 일본에서 흐름을 보고 또 아이디어를 찾는 그런 노력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연구원께서 말씀하시는 일본화 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가요? 이제 일본화 된다는 컨셉은요, 이제 투자업계에서는 약간의 그런 부정적인 시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가 이제 불황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불황으로 들어가고 이제 그동안에 3%대 이상의 성장을 지속해 오다가 이제부터는 일본이 90년대 이후부터 0에서 2%대 성장을 지속을 해왔습니다. 일본과 같은 거의 0%대 성장에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러한 걱정을 말하는 거고요. 또한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경제 성장뿐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우리나라가 일본의 90년대 초반이랑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률, 그다음에 인구 구조, 그다음에 1인 가구의 변화들, 인구 노령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일본의 90년대 초반은 굉장히 닮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한 20년 전이 우리나라의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는 현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변화돼가는 방향에서 일본이 우리나라의 답안이다. 일본이 우리나라의 변화의 하나의 이런 방향성을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라고 보고 있는 시각인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런 일본화 된다는 컨셉으로 한국이 변화해 나간다는 것에서 말씀하셨던 부동산 같은 섹터뿐 아니라 내수, 유통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저희가 투자업계에서는 굉장히 스터디를 많이 하는 노력이 올해 내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일본을 방문하실 때도 다른 또 경제 전문가 분들하고 함께 또 자리를 하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 현지 분위기 잠깐 좀 들려주신다면 어땠나요? 그런 점에서요. 현지 분위기는 보면 이제 한국에서 막연히 이제 일본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굉장히 다릅니다.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여전히 성장 중인 나라고요. 사실 아직 초저 성장을 들어가진 않은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3% 정도 전후의 성장이면은 사실은 초저 성장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성장 중이고 또 화랑이고
또 열기가 많이 느껴지고 이런 것들이 보여요. 다만 일본 같은 경우는 초저성장, 불황, 그리고 돈을 아끼고 그다음에 시간을 절약하고 굉장히 효율적이고 이제 실증적인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생활들이 굉장히 이제 단순화되고 간결하게 좁혀진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많이 좀 더 현실적이고 검소하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제가 목격할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네. 자,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 20년간 일본의 소비뿐만이 아니라 금융과 정책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의 어떤 미래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셨는데요. 오늘 특히 한국과 일본의 소비재 산업 쪽 좀 비교해 주신다고요. 어떻습니까? 일단 한국과 일본의 음식료 산업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주식 투자 관점이랑 산업 관점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주식 투자 관점에서는 많이 닮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2010년도 차화장 랠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맞아요. 차화장 랠리가 지난 이후에 2011년, 12년부터 해서 이제 소비재 산업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급등을 했거든요. 네. 코스피는 3년 동안 멈춰 있었지만 이러한 소비재 산업들은 지난 3년 동안 기록적인 랠리를 하면서 비단 음식료뿐 아니라 뭐 유통, 뭐 화장품, 그다음에 뭐 바이오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급등을 해 있었고요. 또 일본도 마침 아베노믹스가 이제 시작이 된 게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된 게 2012년입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지난 20년 동안 주가가 정체해 오다가 이제 12년도 이후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주가가 레벨업을 했거든요. 네. 한국은 지난 3년 동안 코스피가 정체해 있었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오른 증시 중에 하나로 기록될 만큼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또 음식료 섹터도 같이 또 랠리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이 부분이 일단 주식 투자 관점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공통점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산업 관점에서는 또 굉장히 다릅니다. 보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요즘에 요리나 쿡방 같은 것들이 굉장히 유행이에요. 그래서 뭐 백화점 같은 데 가보면 지하 식당 같은 데 보면 굉장히 요즘에 인기 있는 그런 식당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심지어 1층 같은 경우도 이제 식당들이 들어오는 그런 네. 모습들 또 방송을 틀면 요즘에 또 쿡방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가 요리나 음식료에 있어서 굉장히 애정이 많고 그다음에 화랑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일본을 가보면 투자자분들이 이제 많이들 이제 혼란스러워하시고 헷갈려하시는 부분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현재에 대비해서 오히려 더 음식료에 대한 부분들은 열기가 적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일본 같은 경우는 뭐 백화점이라는 데 가보면은 이제 식당 이런 것보다는 이제 HMR 가정 간편식이라고 하죠. 네. 즉석적으로 먹을 수 있는 식품들 이런 것들이 위주로 짜여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레스토랑들도 보면 저가 레스토랑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 2,000원 한국 돈으로 2,000원, 3,000원 정도 가격에 뭐 우동이든 이탈리안 레스토랑이건 뭐 밥이건 그런 여러 카테고리에서 저가 레스토랑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이제 한국보다 음식에 대해서 접함에 있어서 가격이나 편의성에 굉장히 집중을 하면서 본인에게 이제 시간을 굉장히 아끼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관찰할 수 있어요. 네, 크게 이제 주식 투자 관점과 산업적인 관점에서 음식료 섹터를 좀 비교해 주셨는데 주식적인 면에서는 우리와 좀 비슷한 최근에 관련 종목들이 많은 또 인기를 얻었다. 근데 산업도 이제 가정간편식 HMR 시장이 특히 일본은 많이 커져 있는데 우리도 약간의 그 시간차를 두고 좀 비슷하게 답습을 한다라고 봤을 때 이미 또 우리나라 시장도 HMR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앞으로도 또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지도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일본화 된다는 가설 크게 한 몇 가지 정도로 저희가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네. 일단 일본화 된다는 가설은 제가 올해 내내 굉장히 스터디를 많이 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막연히 일본화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일본화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다들 많은 고민들은 안 해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 내내 일본화 된다는 측면에 대해서 뭐 일본 현지에 있는 일본인 분들, 주변에 있는 일본인 분들 물어봐서 굉장히 스터디 많이 했습니다. 네. 제가 느끼는 결론은요. 일본화 된다는 가설은 제가 봤을 때 소비에 있어서는 한 10가지 정도 가설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좀 더 자세히 여러 가지 뜯어보면은
그 중에서도 한 5개 정도 가설은 제가 분명히 이 방향으로 일본화 된다는 부분에 여러 가지 중에서 있어서도 네. 분명히 갈 것 같다라고 보는 가설들이 있습니다. 소개를 시켜드리면 첫 번째로 1인 가구가 증가한다는 부분, 두 번째로는 이제 가치 소비가 확대된다, 세 번째로는 바빠진다, 네 번째로는 편의점이 확대된다, 다섯 번째로는 이제 소비자 니즈가 다변화된다라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바빠진다라는 부분일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를 보면 앞으로 저는 한국 사람들이 두 가지 방식으로 굉장히 바빠질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돈을 버느라 굉장히 바빠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에셋 버블이라 그러죠. 이제 부동산이든 어떠한 그 에셋들이건 가격이 사실은 그렇게 일본은 90년대 초반에 사실 급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한 일이 아직 없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 든 사람, 좀 더 나이가 있으신 분들 위주로 자산이 더 많으십니다. 그래서 요즘에 하나 또 재미난 트렌드가 보면 20대 보면 뭐 소위 뭐 엄마 카드라고 얘기하잖아요. 엄마 카드, 아빠 카드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보면 이제 30대가 돼도 이제 요즘에 캥거루족이라는 또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독립을 계속 늦춰나가는 그런 경향들을 말하는 거죠. 사실은 개인화된다는 이제 글로벌 트렌드에 비교해서는 우리나라의 현상은 굉장히 특이한 걸로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자산들을 많이 보유하고 계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에셋들을 이제 에셋 가격이 급락했을 때, 자산 가격이 급락했을 때 많이들 매도를 하시고 또 그동안 그 금액으로 또 생활을 해오시고 해서 대부분 다 가난합니다. 국가는 부자지만 개인은 가난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은 우리나라랑 다르게 여성들 그리고 노인들이 취업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연령과 나이에 불문하고 이제 다들 열심히 살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취미 생활 하느라 사람들이 바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이제 앞으로 20년 뒤에 저희가 10년 뒤, 20년 뒤에 그동안에 이제 열심히 일하고 돈을 아끼고 모아서 20년 뒤에 엄청난 행복을 누리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요즘 점점 적어지고 있죠. 그래서 네. 스몰 럭셔리라고 요즘에 말할 수 있는 이제 그때 그날 항상 작은 만족을 느끼며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취미 생활을 굉장히 이제 다변화됩니다. 근데 요즘에 요리, 국방, 그리고 요리, 취미 생활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그런 취미 생활의 연장선상이거든요. 다만 여기서부터 이제 사람들의 취미가 분화되어 나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뭐 피규어를 수집하는 거고요. 어떤 분들은 뭐 건담 수집하는 거, 어떤 분들은 여행을 다니시고 이런 식으로 네. 다양한 취미 생활이 앞으로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이제는 이제 시간을 아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일본화 된다는 가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하나의 특징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네, 1인 가구가 증가할 것, 가치 소비가 확대될 것, 소비자의 니즈가 다변화되고 편의점이 성장하는, 또 바빠진다, 어떤 점에서 바빠지는지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총 10개의 가설, 예전 가설 중에서 총 특히 5가지 가설은 거의 좀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연구원님께서 그러면 이제 특별히 한국의 음식료 섹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신지, 또 일본화와 또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으니까 구체적으로 또 관심 있는 혹시 기업이 있다면 투자 포인트도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음식료 섹터는요, 투자자분들한테 꼭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요, 나온 김에 미인주입니다. 미인주라는 네. 거는 뭘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상대적인 매력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음식료 섹터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실적이 더 성장하고 산업의 소비가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고 이런 부분들보다는 음식료는 굉장히 안정적인 섹터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감소해도 아주 크게 감소하거나 실적이 증가해도 아주 크게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 안에서의 그런 상대적인 매력도가 가장 중요한 팩터예요. 예를 들어서 차화정 랠리 때 이제 2010년대를 기억해 보면 그때 보면 음식료뿐 아니라 다른 내수도 많이들 주가가 급락을 했거든요. 네. 그 이유는 투자 매력도에 있어서 워낙 강력한 테마를 가진 산업들이 자동차, 화학, 정유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매력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 급락했던 내수 종목 중에서는 사실은 실적이 좀 좋았던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빠지는 겁니다. 네. 이제 한국의 소비 지형을 보면 이제 투자 환경을 보면
2012년도 이후로 지난 3년 동안 꾸준히 성장을 해왔어요. 게다가 이제 변화의 시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그동안 금리 인하기가 수년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금리 인하가 진행된다는 것은 유동성이 확대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또 많이 존재하는 이제 작은 종목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더 주가가 많이 오를 수 있는 환경이었죠. 근데 금리가 인상되는 환경 이제 여러 가지가 변해가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동안에 성장해왔던, 상승했던 종목들보다 다른 종목들로 이런 투자의 패턴이 넘어갈 가능성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 리스크가 존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시점에 있어서는 특히 요즘에 또 관심들 많이 가지시는 게 뭐 전기차든, 네. 뭐 요즘에 또 지정학적 불안이 또 존재하니까 맞아요. 화학이든 네. 유가든 이런 분들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어떤 혹시나 하나의 방향성이 강력하게 보인다면은 음식료 섹터는 좀 조정의 요인으로 사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현 시점에 제가 추천드린 전략은 그동안의 이제 컨셉, 그동안의 이제 음식료 중에서도 많이 상승했던 어떤 그중 특정 테마들, 이런 것들을 무조건적으로 따라하기보다는 그런 것에서 소외되었던 컨셉이 어떤 것일까. 또, 최근에 또 주가가 또 많이 조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 너무 많이 빠져서, 이건 좀 과잉으로 빠진 것 같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산업 자체 요인들보다도 사실은 주가나 그다음에 외부 환경에 따라서 좀 소외되거나 급락한 종목들을 위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보고요. 네. 관련돼서 제가 최근에 가장 강하게 추천드린 종목은 이제 크라운 제가를 네. 보고 있습니다. 크라운 제가. 크라운 제가 같은 경우는 이제 허니버터칩 열풍이랑 같이 주가가 사실 뭐 지난 몇 개월 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 근데 반대로 이제 금리 인상 및 여러 가지 중국발 경제 우려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또 크라운 제가도 자체적인 요인으로도 허니버터칩의 열풍이 지속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거의 지금 한 절반가량 이제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 현 시점에서는 물론 뭐 둔화될 수 있다. 이제 허니버터칩 열풍이 끝날 수 있다라는 우려도 분명히 존재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에 대비해서 주가가 거의 50%에 달하는 조정은 너무나 과잉이다. 네. 그리고 회사가 앞으로 이제 변해가는 방향 자체는 특히 제가 일본화된다는 가설 중에 5가지 가설 중에서 또 중요하게 보고 있는 가설이 앞으로 소비자 니즈가 다변화된다는 가설입니다. 왜냐하면 소비가 기호가 되기 때문에 이제 취미 생활의 하나로서 또 소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니즈들이 존재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예전처럼 단순하게 예전에 먹던 내 추억의 과자를 먹기보다는 다양한 것들을 먹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신제품을 많이 내는 그런 특화된 회사로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일본화와 관련해서 일본과 또 비교를 하면서 특별히 음식료 섹터에 대해서 또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다음 기회에 또 다른 나라라든지 다른 또 구체적인 기업도 방문하면서 또 연구하실 만한 계획 혹시 있으세요? 예, 지속적으로 요즘에는 이제 투자자분들이 긴 그림 그리고 또 해외 사례 이런 깊이 있는 내용들을 또 듣기 원하세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해외나 우리나라에서도 좀 깊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 분석해서 내용을 또 자료로 또 전달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좋은 내용 기대하고요. 다음번에 또 이슈 토크를 통해서 한번 또 출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슈 토크였습니다. 한국의 일본화 그리고 산업재, 특별히 음식료 섹터, 크라운 제가에 대한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송치호 연구원이었습니다.